안녕하세요. 광교공입니다. 617, 710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에 주택수가 부족한데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 지금 투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이 부족하니까 투기가 일어나는 거지, 집이 남아돈다면 투기를 하지 않죠. 투기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돈 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사실은 손해볼 것 같으면 투기하지 않습니다. 집이 진정으로 남아돈다면 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 지금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주택자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만은 무주택자들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월세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또 굉장히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전세를 선호하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청약통장 가지고 계시고 1순위 당해고 가점이 60점 이상인 분들은 뭐 전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섣불리 집 사면 안 됩니다. 곧 당첨될 수 있는데 1주택자가 되는 순간 청약과 분양은 뭐 거의 이제 물 건너 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1순위이면서 가점이 60점 이상인 분들은 뭐 하여튼 전세든 월세든 뭐 없진 않습니다. 좀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 부동산에 미리미리 부탁을 하고 또 만기 몇 달 전부터 미리미리 좀 작업을 하면 구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전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과거보다 이제 물량이 줄어드는 건 확실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전월세 연장해 가면서 청약을 해야 됩니다. 60점 이상은 사실은 아주 센 곳 아니면 거의 다 당첨됩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인 분들은 아무데나 청약해도 안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곳만 청약하셔야 됩니다. 선별 청약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가점이 40에서 50대인 분들은 좀 애매하죠. 사실 인기 있는 지역은 당첨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도 가능하면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특히 서울이 아니라 뭐 수도권만 해도 좀 기회는 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야 됩니다. 꼭 내가 원하는 단지만 청약을 해가지고는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나쁘지 않으면 청약해야 됩니다. 뭐 좀 교통이 안 좋고 지하철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 아주 뭐 그런다고 외진데까지 청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청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그러니까 좀 더 꼭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나 다자녀나 노부모는 사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쪽을 많이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문이나 청약홈에 들어가서 조건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특공 가능한 분들은 곧 당첨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조건만 된다면 10번 이내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저는 20번 이상 청약해서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못 갖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대안을 찾아야죠. 꼭 최선만 답은 아닙니다. 인생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찾아야 됩니다. 차선으로는 구축 아파트가 요즘 굉장히 쌉니다. 이거는 뭐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되는 건 아니고 비교적 최근 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 지은 아파트들은 살만합니다. 뭐 구조도 괜찮고요. 지하주차장도 있고요. 부대시설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 중에 괜찮은 아파트, 비교적 쌉니다. 물론 새 아파트가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하에서 살 수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전세가보다 싼 구축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 사셔가지고 한 뭐 1, 2천만 원 정도 인테리어 하시면은 한 10년 정도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또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위치는 더 좋은 데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찍 지은 아파트들이 위치가 더 좋죠, 사실은. 그 늦게 지은 아파트들은 외곽이나 변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 중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인테리어 좀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구축 아파트, 이런 괜찮은 구축 아파트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 빌라. 빌라는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동안은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랑 빌라랑 가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 중에는 주차장도 있고 비교적 잘 진 빌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면 안 된다 이런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가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다시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 잘 찾아보면 괜찮은 데도 있습니다. 물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오피스텔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싱글들은 사실 오피스텔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아파텔이라고 해서 뭐 방 2개, 3개짜리 그 아파트랑 똑같지만은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인 거.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 영상 다른 쪽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오피스텔도 특히 이제 식구가 많지 않은 분들은 뭐 2, 3인 가정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도 굉장히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주택자들도 고민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 뭐 당장 팔려면 양도세가 부담되고 보유하려면 종부세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 하셔야 될 거는 그 시세 차익이 크지 않고 허접한 주택이 있다는 겁니다. 2채, 3채 가지신 분들은 다 강남의 노른자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변두리에 허접한 빌라, 뭐 작은 아파트, 또 재개발 가능성은 있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는 이런 아파트들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허접한 주택들은 빨리빨리 처분하셔서 주택 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